예, 다음은 분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집을 지어서 저는 요 101호가 필요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이 101호가 필요하고 나머지 3개는 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이 1층, 2층, 3층, 4층을 지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억이 들었는데 201호, 301호, 401호를 한 세대당 3억 원을 주고 외부에 팔았을 때 그러면 저는 이 101호를 들어갈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자, 총 9억 원의 분양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10억 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서 9억 원의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 101호를 가져가는 데 들어가는 돈은 1억입니다. 1억이 저의 분담금이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201호, 301호, 401호를 세대당 2억 원만 받고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는 4억 원을 내고 이 집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왜냐? 10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지만 일반 분양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6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4억 원은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분양가가 올라서 이 집 하나를 4억 원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이 101호를 들어가는데 공짜로 들어가면서 또 2억 원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 10억 원은 들여서 지었던 집인데 나머지 세 채를 팔아서 12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2억 원을 환급받고 집도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는 분담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담금 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세대의 판매 대금 규모에 따라 집주인의 분담금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님들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원가로 분양을 해드립니다. 원가 분양. 조합원 하시는 이유가 어찌됐건 아파트 새 아파트 좀 싸게 들어가고 또 개발 이익도 가져가기 위해서 조합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은 원가로 분양을 해드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원가는 아파트의 건축비와 땅값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값은 조합이 우리 조합원님들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고 조합원님들이 출자하신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비라는 것은 나중에 하는 조합원님들의 종전 자산평가 금액이 이 토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합원님들한테 드리는 이 아파트의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는 더 비싸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토지비가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원가가 또 낮아졌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가져가신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진다. 이렇게 땅값과 연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조합원님들께서 분양받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조합원님의 권리가액을 뺀 이 차액이 조합원의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조합원님들은 이 분양가에서 자신의 감정평가 금액을 빼면 나머지가 분담금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평가 금액과 권리가라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보시면 이 권리가라는 것은 조합원님들의 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해주는 게 조합원님들 권리가액인데요.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000원 주고 산 주식이 12,000원이 됐다. 또는 10,000원 주고 산 주식이 20,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평가 금액의
비례율을 곱했을 때 나온 금액. 종전평가를 1억을 받으신 분이 비례율을 100% 받았을 경우는 최종 인정되는 게 1억입니다. 자, 비례율이 120%를 받게 되면 인정받는 금액은 1억 2천이 되는 거고요. 만약 비례율이 80%다 그러면 1억의 감정을 받았어도 8천만 원만 최종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 비례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에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이 수익을 조합원님들의 땅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님들의 땅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례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땅을 또 집을 평가해 드리는 이유는 그 금액의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얼마를 출자하느냐를 정해줘야 해요. 예를 들면 이 A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과 30평을 갖고 있는 분과 B의 이 30평을 소유한 분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A에 위치한 땅은 대로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 B의 땅은 이 안에 차가 못 들어가는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A와 B가 같은 30평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같은 금액으로 평가를 해주면 이 사업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A인 분은 억울해서 사업에 참여를 안 할 겁니다. 왜냐? 어디에 내놔도 부동산이 이렇게 매매로 내놔도 당연히 A의 토지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매겨지게 됩니다. 이 더 가치를 좋은 가치, 그러니까 가격을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종전 자산 감정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도 내가 1층 분양받는 분하고 뭐 10층 분양받는 분하고 또 15층 분양받는 분하고 가격이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3층을 받았고 어떤 분은 10층을 받았는데 평당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안 좋은 층을 받은 분은 굉장히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도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냐? 1조 햇빛이 어느 집이 잘 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소음 얼마만큼 조용하고 조용한 집이냐 이 소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망 어느 집이 조망권이 좋으냐 요것도 평가를 합니다. 사생활 어느 집이 더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느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1조 소음, 조망, 사생활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집집마다 다 평가가 반영이 돼서 남향인 집, 또 뭐 동향인 집, 또 뭐 3층, 5층, 뭐 10층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가시는 분은 조금 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조금 덜 좋은 곳을 가신 분들은 분양가가 좀 낮아지게 됩니다.